자,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기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얘기 나누자고 여기 왔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희가 명성이 자자하셔서 그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글쎄요. 명성이랄 건 없고 소문은 조금 난 것 같아요. 아, 역시. 저희들 딱 보시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답이 나옵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답이 안 나와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답을 찾아봐야죠. 예. 예. 대신에 저희가 열정은 진짜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됐죠. 뭐. 오늘 뭐 이런 기회 맞아서 네. 재밌게 또 시간 보내고 또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송기훈 선생님께서 뭐 워낙 많은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히 좀 의심이 돼서 선생님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예. 좀 자랑해 주실 만한 그런 거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시즌 1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있거든요. 예. OLED 관련주인데 갖고 와가지고 거의 한 100% 이상 갔죠. 몇 개월, 3개월 만에? 3, 4개월? 3, 4개월 만에. 네, 와. 그다음에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건 한 50% 정도 갔고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할 때 제가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속옷 브랜드거든. 속옷을 팔거든요. 예. 홈쇼핑 보면 여러분들 뭐 아디다스 속옷, 리복 속옷 많잖아요. 남자나 여자. 그거를 브랜드를 사가지고 홈쇼핑에 파는 업체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발굴해서 알려드렸었죠. 와. 시즌 1에서. 시즌2 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눈빛이 갑자기 이제 막 반짝반짝 하시네.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글쎄, 보통 주식을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죠? 다른 목적은 없죠, 사실. 온리 딱 한 가지. 수익. 그죠? 이러려고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에 보면은 이 통계를 봤더니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약 90%에서 95% 정도가 수익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통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을 내는 저기 사람들은 한 5%? 그 다음에 수익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거의 본전 수준인 분들이 한 5%.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대부분 잃고 그 중에 3분의 1은 크게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이 아니라 이 통계가 나왔어요. 상승장에서. 왜 그런 것 같아요, MC님? 모르고 덤벼서.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왜 그런 것 같을까요? 단타 쳐서? 운이 없어서 단타 치고 대선 테마주에서? 예측을 못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보통 수박 같은 거 사잖아요. 그죠? 네. 수박을 살 때 어떻게 사요? 두드려 보고. 두드려 보죠. 네. 그 다음에 꼭지를 보면 꼭지가 말랐는지 싱싱한지. 뭐 그런 거 보고. 그거 보죠. 그죠? 네. 소리가 맑으면은 잘 익은 거고, 둔탁하게 나오면 안 익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주식을 살 때 투자 자금이 얼마나 되죠? 저는 한 4, 500만 원. 그죠? 4, 500만 원 투자를 하면서 그냥 사요. 아, 누가 이거 좋대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정치인 지지율 나왔다. 이거 사고. 10,000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는데 수백만 원어치 주식 수천만 원어치는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이 결국에 우리 궁극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번 시간부터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랑 부동산이랑 수익률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왜냐면 부동산은 한 번도 본질 가치 이하로 빠지질 않으니까요. 그죠? 웬만하면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옛날 2010년 이전에 부동산, 2007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부동산이. 그다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부동산이 거의 3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거 다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요새.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열풍이 부는데 사실은 1980년대부터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때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약 월 평균 9% 정도 수익이 났어요. 월이요? 누적으로 하면 굉장히 크죠. 우와. 연평균. 근데 부동산은 연평균 약 6% 정도밖에 안 돼요. 3% 정도가 주식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기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다른 점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복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사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 좋은 투자처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네? 그 좋은 주식을 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고 얼마든지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처는 주식이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자체가 한 70%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이 7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자산이 70%가 넘어요. 이른바 금융 문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도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그걸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면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캔들 얘기도 들었고, 그죠? 아시죠? 캔들에 대해서는? 아니 몰라. 양봉, 음봉은 아실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면은 상승, 파란색이면 하락.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더 강한 거. 파란색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더 강한 거. 그죠? 윗꼬리하고 아랫꼬리를 갖다가 이제 캔들의 꼬리라고 하는데 꼬리가 길수록 심리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캔들 같은 경우에 이게 모여서 이제 생기는 게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이평선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평선이 사람의 욕심이 뭉친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 사람의 욕심이 뭉쳐서 가장 평균적인 가격이 5일 이평이거든요.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촛불의 흔들림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캔들이라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굉장히 막 흔들리잖아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러니까 촛불의 일렁임도 마찬가지거든요. 흔들리다 보니까 불빛이 거기에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이 녹아있는 게 캔들이고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봐요, 사실. 그래요? 그거보다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 주식이 본질 가치가 싼지 비싼지 과연 이 주식을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진입 시점을 그 진입 시점을 들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거지 길게 보면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은 별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박 얘기했잖아요. 좋은 수박을 고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주식을 고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평가가 돼 있는지, 고평가가 돼 있는지 판단 기준은 이 기본적 분석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단순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생활할 때 그걸 갖다가 주식을 접목을 시켜보세요, 한번. 뭐 아까 음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음악 하시면 요새 가장 핫한 게 엔터 쪽이잖아요. 그죠? 엔터 쪽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어디입니까? BTS. BTS죠. BTS가 굉장히 인기가 크니까 BTS가 소속된 회사는 하이브잖아요. 하이브는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하이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예, 오일평님은 혹시 주변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뷰티 쪽? 뷰티 쪽이죠. 여성분들. 그렇죠. 그럼 뷰티 쪽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화장도 못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여성분들은 뭐가 됩니까? 색조 화장이죠. 일반 화장이 아니라 색조 화장. 그러면 색조 화장품의 가장 강점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는 고가 화장품하고 미용 쪽으로 유명하지 색조 화장품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가장 많이 팔리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회사가 더 페이스샵? 페이스샵, 뭐 토니모리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ODM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가서 화장품 보면 이렇게 색조 화장품 보면 회사 이름이 있는데 만든 걸 보시면 대부분 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예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색조 화장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ODM으로 생산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막 할인 행사 많이 하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그동안 갇혀서 못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려면 여행. 그다음에 옷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옷도 입어야 되고 패션. 이쪽으로 관심이니까 주변 실생활에서 적용을 먼저 하시면은요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 있게 봐라. 가령 예전에 꼬북칩인가? 허니버터칩. 예, 허니버터 네.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거 만든 회사. 불닭볶음면 사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히트치면서. 모든 생활이 다 주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꼈다 뿐이에요. 본인의 생활에서 관심 있고 누군가가 흥미있는 주식 있으면 거기에 연관된 주식을 찾으시면 돼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하셨잖아요.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직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슬라만큼 갈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전용, 내연기관차 다 생산을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차 전기차로 바뀌는 겁니다. 길게 보시면 현대차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연기관차는 말 그대로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성장산업을 탑재한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현대차는.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요즘에? 저는 여전히 그 이동수단에 이동수단. 네. 이게 뭐 전기차뿐만 아니어도 뭐 이제 내연기관이 거의 다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들 안 시켜 먹는데요. 그쵸. 라이더들도 되게 일이 줄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외식 산업 그렇죠. 쪽을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빙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단순히 외식 산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한 발짝을 더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외식 산업? 맛있어지겠죠? 맛있어요. 자, 위드 코로나 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정상화되는 게 모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정상화되는 게 뭡니까? 학교들 다 가잖아. 그죠? 재택근무해서 학교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가면은 그 식당. 학생들 단체 급식 누가 합니까? 아우홈. 근데 아우홈이 아니라 현대 그린푸드. 현대 그림. 단체 급식 1위예요, 국내 업체. 2위 업체 CJ 시푸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회사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체 급식을 2년 동안 못 하다가 단체 급식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 다들 아까 얘기했던 그죠? 여행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잠깐 생각을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단체 급식이 또 하나였구나. 그죠? 그렇군요. 여행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단체 급식이 실적 성장세는 더 뛰어날 수가 있죠. 그러겠네요. 예. 왜냐하면 전국적 대상으로 하니까 다 막혀있던 게 한꺼번에 다 풀리잖아요. 여행은 순차적으로 풀리지만 실적 계산서가 더 빠르겠죠. 한 발짝만 더 생각하고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눈여겨봐서 예. 뭐 일상의 변화 속에서 종목을 찾은 다음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 분석이건 그냥 기본적 분석이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골랐잖아요. 그죠? 주식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뀌는 게 있잖아요. 아까 현대차 바뀐다고 그랬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단체 급식하면 나왔죠. 현대그린푸드. 그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색조 화장품 나왔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적은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싼지 비싼지를 알아내야겠죠. 그걸 기준으로 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PER이라는 지표가 있고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PER을 10 기준으로 해서 10이 넘어가면 고평가다. 네. 뭐 12 이하면은 저평가다. 이렇게 구분을 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PBR이 있어요.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그랬고 한 주당 갖고 있는 가치가 PBR은 기준이 1이에요. 1이 넘어가면은 고평가, 1이 이하면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PBR이 만약에 0.5다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의 2배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PBR이 2라는 얘기면은 청산했을 때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투자 금액의 0.5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PBR을 1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함정이 많습니다. PBR이나 PR이나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PR이 낮아지고 지금 PR 10배가 기준인데 PR이 지금 10배인데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면 PR이 20이 되고 30이 돼 버려요.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정 PBR, 적정 PR은 업종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핫한 2차 전지 관련주들 PR이 대부분 다 70배, 40배, 60배, 80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적정 가치가 10이라고 했으면 70배면은 7배나 비싼 거래요. 적정 가치 7배나 비싸다고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시즌 1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영업이익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같은 OLED 업종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때 추천 당시에 1조 2천억이었었어요. 덕산 네오룩스가.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영업이익이 더 좋고 같은 업종이거든요. 똑같은 OLED 업종인데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더블로 잡고 간 이유예요. 왜냐하면 덕산 네오룩스랑 시총만 비슷해져도 더블이 가야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결국은 갔죠. 그러니까 같은 동종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을 비교해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똑같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쌉니다. PR로 따지면.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있죠.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20% 정도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한 5%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왜? 같은 동종 업종에서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싼 걸 고르는 게 가장 기본 핵심 포인트예요. 단 비교는 동종 업종하고 했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 이 성장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 좋아하신다면 성장성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장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색조 화장품 그죠? 성장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단체급식 내년까지는 성장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저평가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성장성이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안 좋을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하향세니까 뭐 관련된 주식. 그렇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공연 예매 같은 그런 관련 인터파크나 이런 거. 위드 코로나면서 야외 활동은 다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연기관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다 막혔으니까 가장 많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스포츠 업종은 다 막혀 있었어요. 실내 헬스도. 근데 골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골프는 넓은 야외에서 네. 인원 제한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업종은 골프 업종이 되겠죠. 좋았으니까. 골프 관련 옷 파는 업종이 안 좋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자, 아까 말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 안 좋아지겠죠.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에는 그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많은 2만여 개 중에서 약 15,000여 개 만드는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종목은 지금 저평가지만 들어가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장성.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되고 실적이 담보된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평가된 주식인지.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방금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 안 좋다. 골프 안 좋다.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 리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 사람 말도 다 맞고 이 사람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그죠? 거기다가 기업 리서치나 산업 리서치 많이 나오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참고만 하지 그걸 갖다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조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 보시면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증권이 있어요. 네이버 증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삼성전자 제가 띄워놨는데 쭉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 가면은 리서치가 나와요. 종목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업 동향 같은 거 많이 읽으세요. 종목 분석보다는 산업 동향 리서치를 많이 보세요. 산업 동향에 대해서. 리서치. 예. 아까 말한 산업 동향에 보면 내년에 가령 좋아질 산업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내죠. 내년에 좋아질 산업. 네. 대선 후보 둘 다 저출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근데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효용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출산은 어떤 산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산업을 생각하시면은 산업.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업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올해가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배를 수주를 받고 있어요. 올해가. 배를 그동안 수주를 받으면서도 근데 이른바 덤핑을 쳤는데 이제 신조선가라고 있는데 배를 만드는 가격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어요. 신조선가가. 그러니까 올해 수주를 받은 애들은 전부 다 내년 이후부터 반영이 돼서 회사의 실적으로 잡혀요. 여기 보시면은 리서치라고 돼 있죠? 네. 여기 들어가면 산업동향이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쭉 나와요. 시황, 종목, 산업분석 리포트 나오죠. 그죠? 저희 가면 쭉 나옵니다. 산업. 그럼 방금 제가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조선 산업 좋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또 더 들어가 보자고요.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 뭘로 만들까요? 철이죠. 그래서 철로 만듭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쇠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철강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대표적인 게 4개 회사죠. 종합 철강 회사가. 자, 그럼 여기서 현대제철은 자동차 만드는 데 주로 납품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예. 자동차.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 납품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배 만드는 데보다는 자동차 만드는 데 철강을 많이 써요. 이제 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는 모든 철강을 다 생산해요. 종합철강회사니까. 일단은 빼진 말고 갖고만 있죠. 네. 그럼 나머지는 동국제강하고 KG 동부제철이 남았습니다. 그럼 동국제강하고 KG 동부제철 중에서 배를 만드는 철을 가장 많이 매출해서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이렇게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현대제철은 만약에 철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 생산한다고 치면은 70만 원, 80만 원을 현대제철에다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일부분만 배를 만드는 데 쓰고 다 생산하니까. 근데 이 배 만드는 데 철강을 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후판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동국제강하고 KG 동부제철. 그럼 당연히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후판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적 계산세가 가장 뛰어나게 생각하는 데가 KG 동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되겠죠. 이렇게 한 발짝만 더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 더 그러면 구체화시킬 수 있군요. 그렇죠. 아까 네이버 증권에서 삼성전자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봐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네. 단기로 매매할 때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짧게 사는 거 말고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들어올 때 들어가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저점 찍고 올라와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한 매매 팁이죠. 길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길게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우려로 빠졌잖아요. 반도체 쇼티지.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 하락.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메모리 가격은 하락은 맞아요.
하락은 맞는데 내년에까지 하락할까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요새 핫한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핫하죠. 그죠? 그 다음에 NFT 핫하죠. 그거 다 반도체거든요. 전기차,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10배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거 다 반도체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이럴 때는 투자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움직임이 별로 없고 네. 개인들만 막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면 좀 안 좋은 주식인가요? 그렇죠. 그 주식이 보면은 실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제가 PER하고 PBR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지 흑자 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보율, 부채 비율. 예,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자료 보시면은 여기 종목 분석이라고 돼 있죠. 네. 보시면 영업이익 돈 벌고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나옵니다. 유보율이. 그래서 항상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부채 비율이 100%면 유보율이 대기업은 2배 정도만 이상만 있으면 돼요. 200% 이상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정도는 불안하니까 한 300~400%에서 500%까지 넘어가면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실 게 뭐냐면은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이게 항상 흑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내더라도 영업 활동을 위한 이 흑자가 안 나면은요, 회사가 부도가 나요. 월급 줄 게 없으니까 회사 물건 팔아서 월급 주고, 회사 건물 팔아서 월급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빨간색이 있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빨간색이 좋아요. 투자를 하니까 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적자로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왜? 갚아 나가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이 되면은 어디 가서 돈을 꼬우는 거예요. 요 정도만 보셔도 크게 낭패를 안 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까 말한 이 현금 흐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무조건 흑자가 나야 돼요.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가 튼튼한데 이게 빨간색인 회사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디 동맥경화 현상이 조금씩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투자한 거 중에 이게 빨간색일지 찾아보시면 돼요. 나도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대선 테마주는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아서 나는 그냥 패스했는데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게 그 있네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네. 뭐 안 할 거고 뭐 회계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거 PBR, PER, 영업 활동이랑 현금 흐름, 그다음에 부채, 예, 유보율, 부채 비율,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빨간색인지 아닌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빨간색인지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더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이게 기본적 분석 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보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 뭐 투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ROE라고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저게 이제 워렌 버핏을 얘기하기는 저게 15 이상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15 정도 나오죠. 그러네요. 네. 단타 할 때는 이런 게 좀 단타할 때는 종목 투자 들어가서 보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종목 토론방. 종목 토론 종토방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네. 네. 그 방은 근데 그렇게들 들어가지 말라고 막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예, 가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그렇구나. 해소로 그냥 네네. 모여서. 오유경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투자하시면서 좀 체크를 했었나요? 어땠나요? 좀 PER, PBR만 알고 정도만? 다른 건 몰랐어요. 저도. 근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입니다. PER하고 PBR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뀝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 나빠지고 실적이 좋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고정이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에도 실적이 내년에 안 좋아지면 PER은 높아져요, 굉장히. 그래서 불변이 아니에요. 이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아무리 PER, PBR이 잘 나오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은 그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PER, PBR은요, 이런 말 하면 방송에서 되려고 그러는데 마사지가 가능해요. 마사지요? 이른바 마사지라고 그러는데 계산서를 끊을 때 납품하기도 전에 가매출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사지라는 표현 좀 있는데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으로는 왜곡을 못 시켜요. 정확한 지표군요. 벽에 무조건 검은색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시죠? 네. 미국 소비 시즌. 그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검정 글씨. 예, 검정 글씨여가지고 1년 내내 빨간색으로 적자를 하다가 연말에 왕창 팔아서 검은색으로 수기 장부를 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흑자 적자가 블랙 레드 그거예요? 예, 흑자 났다는 이유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연말에 소비 시즌 맞이어서. 그래서 검은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정색 옷을 딱 입고 왔네. 흑자. 좋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주 중요한 건데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서 기초를 저희한테 다져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혹시 혹시 그러면은 뭐 사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제일 두근대는 예. 자, 아까 PER 중요하다고 그랬죠. 10배 미만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올해 7.8이죠. 오. 1.9배입니다. 1배 기준으로는 비싸다 적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업종 자체의 PBR이 약 4 정도 돼요. 4 정도 됩니다. 이 업종, 괜찮네. 제가 업종 PBR을 뭐라고 그랬죠? 동종업종에서 비교를 하죠. 네네네. 동종업종 PBR이 약 4 정도 됩니다. 낮죠? 네, 낮아요. 자,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 그죠? 검은색이죠. 검은색입니다. 굿. 투자활동이나 현금 흐름. 빨간색이죠. 돈을 갚아나가죠. 예. 밑에 재무활동으로, 투자활동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죠. 빨간색. 돈 벌어서 돈을 갚는 거죠. 그죠? 맞죠, 다. 맞네요. 예.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10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자기자본이익률이 1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꿔 말하면은요. 보통 은행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PER을 10 잡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었을 때 인플레이션 플러스 복리를 감안해서 그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기준이 PER이 10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10 이상이면 돼요. 10 이상인가요? 10 이상이죠. 아. 무려 ROE가 27%입니다. 삼성전자 15밖에 안 되는데 ROE가 27이면은요. 예. 이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3년만 영업하면 똑같은 이 회사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큰 회사를. 어떤 업종이죠? 어떤 섹터? OLED 업종입니다. OLED. 자, 그러면 이 OLED 업종이 과연 성장성이 있냐 없냐? 요새 보시면 TV 대부분 OLED를 바꾸죠. 여러분 스마트폰 전부 다 OLED예요. 요새 화면 옛날에 LCD였다가 지금 애플 아이패드죠.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은 TFT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OLED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지금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소니, 도시바 전부 우리나라 거 갖다 써요. 왜냐면 포기했어요, 만들다가. 이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거든요. 그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는 데가 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중소형 OLED는 삼성이 세계 1위예요, 또. 우리나라가. 거기에다가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해요, OLED. 근데 삼성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30조 넘게 OLED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왜 모를까요? 나름 유명한 종목인데. 그게 투자 핵심입니다, 오늘. 그런 종목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수급 논리로 이렇게 묻힐 때가 있어요. 누구나 환호하는 데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시즌1에서
이녹스 첨단수제 고를 때 그때도 이랬었어요. 네.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기간은 가장 정확한 거는 미아리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죠. 그건 안 써. 목표가는 반드시 갑니다. 주식은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비싸면 빠지게 돼 있고 싸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간은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목표가 4만 원 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보시네. 예, 겸손하게 보시는 겁니다. 진짜? 예. 아까 얘기했죠. ROE가 거의 28이면은 평균 이 업종의 ROE는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의 2배 반 가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 그러니 돈을 못 벌지. 올라가면 대충 팔아먹죠. 물리면 크게 가져가고. 10만 원 보겠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네. 아, 좋은데요. 예. 관심 생겨요, 좀? 어.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HMM이라는 주식을 5,400원에 추천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를 빗대서 흠슬라라고 많이 좀 했는데 옛날에 현대상선, 현대상선이죠. 그게 작년에 추천할 때 적자 났었는데 추천을 제가 5,400원에서 목표가를 5만 원 드렸거든요. 근데 5만 4천 원까지 갔으니까 딱 10배 갔어요. 제가 그걸 적자 기업인데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진해운이라는 국적선사가 파산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적선사가 없어졌습니다.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지만은 이 현대해상을 국적선사로 만들면서 나라에서 HMM이라는 삼형을 바꿨어요. 그리고 배를 투자를 하고. 그게 올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이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가 바뀌는 주식, 미래가 바뀌는 주식. 아시겠죠? 그렇다고 네. 뭐 10배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근데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까 말한 가격보단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주식을 찾아라. 아, 너무너무 마지막 순간이 제일 와닿았던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 들고, 저희 진짜 종목을 선생님한테 듣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꾸려고 나온 거거든요.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으로 예. 딱 종목을 고르면 그 고른 종목을 지금 딱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른 후에 또 매수 타이밍을 또 봐야 될까요? 보통 종목을 고르고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3번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맞으면은 얼마를 살 건지, 얼마나. 그리고 나머지 3은 3번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3번 분할해서. 오늘 만약에 사고 싶다. 괜찮습니다. 3분의 1만 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음봉이라고 그러죠. 왜 하락하면은. 월봉으로 음봉이 나게 되면은 매월 말일날 또 사세요. 그리고 다시 또 양봉이 나면 사지 마시고 또 음봉이 다음 달에 났다. 그때 최종적으로 마저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평가되기 때문에 크게 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음봉일 때 매월 말일날 3번 정도 나눠 사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정해놓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예. 10만 넘으면 되고 예. 15 이상 넘으면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거죠. 좋은 예. 회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10이 안 넘는 회사들도 거의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대부분이 그럴 텐데 예. 사실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좀 어떻게 10이나 15 이상 무조건 고를 수는 없으니까. 바뀔 수가 있는. 제가 그랬죠. 구조적으로 바뀌는 회사를 고르는 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HMM 같은 경우에 걔는 10도 안 됐고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10배 이상 갔죠. 이런 주식을 고르시면 돼요. 거기다 제가 말한 거에 꼭 몰입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바뀌는 회사,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회사,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찾는 게 일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업 동향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업 동향, 종목 레포트를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산업 동향 레포트를 봐가지고 내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산업, 화장품 산업, 레저 산업, 엔터 산업 다 좋잖아요, 그죠? 식음료 산업 아까 얘기했던. 그럼 거기서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고르는 거죠. 네,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산업 동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 계속 한 발짝 더 생각을 하라고 예.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떻게 한 발짝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관찰이죠. 관찰,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면은 진열대에서 가장 손에 잘 닿는 데는 진열되어 있는 그거는 가장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편하게 집게. 잘 팔리는 걸 가장 눈높이에서 손 가는 데다가 진열을 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진열에. 그러면 거기서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오징어 게임, 그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재밌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만든 제작사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어느 한 영화가 히트쳤다. 그럼 그 영화를 배급한 회사가 어딘지 찾아보시면 돼요. 관찰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이 옷 굉장히 좋아. 근데 이게 잘 팔리나? 이게 잘 팔리는데 이 회사 어디서 만들었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여성분들 많이 입고 다니시는 거, 레깅스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러면은 네? 그 레깅스를 만드는 회사 상장이 어디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상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회사가 없네. 근데 너무 잘 팔려요. 그러면 그 레깅스를 만드는 원단은 누가 만들지?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들? 모르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요? 자, 효성 첨단 소재 볼까요? 얼마부터? 와. 20만 원부터 세 90만 배가 원까지 갔네요. 이게 얼마 사이에 3배가 간 거죠, 지금?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20만 원부터 20만 원도 안 되는 게 거의 100만 원까지 갔어요. 와. 레깅스 만드는 게 스판덱스가 원사가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제조. 레깅스 굉장히 잘 나가. 도대체 어디서 팔고 이건 누가 만들지 원단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숙제 있으면 하나 내주실까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골라와 보세요. 다음에 만나기 전에. 저희가? 예, 직접 투자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준을 잡아서 발굴해서 갖고 와 보시고 모의 투자를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하. 직접. 그래서 그 주식을 간약에 갖고 오면 제가 잘 골랐다. 아니면 못 골랐다. 다음에 한번 코멘트를 다 일일이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말씀 주신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죠. 찾아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한 발 더 들어가 보세요. 아까 자동차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선주를 사잖아요. 배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들어가면은 철강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세요. 산업 속으로. 네. 가장 좋은 종목을 그래도 골라왔다 하는 학생에게 예. 10,000원만 주세요. 굉장히 소심하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열중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